저는 한국 사회에 무슨 이제 제가 사회학자는 아니고 또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미국에 와서 제가 이제 다른 세상으로 옮겨 앉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 안에 있다가 우물 바깥 세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물 안에 이제 세계가 보이잖아요. 물론 한국 분들이 한국의 세계에서 어, 미국에 있던 사람이 예를 들면은 한국으로 가면 똑같아요. 미국이 우물 안이었고 한국이 우물 밖이 돼서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거.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말고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른 세상을 가면 여기에서 저희가 유럽을 간다든지 뭐 이분 캐나다랑 미국이랑 붙어 있지만 캐나다를 가도 우리가 다른 세상으로 옮겨 앉은 거기 때문에 자꾸 이제 내가 살던 세상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같은 문화권인데 제가 캐나다를 갔을 때 정말 이상하다. 이 넓은 캐나다에 자기 브랜드의 차가 한 대도 이제 지금은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처음 캐나다를 가서 이제 캐나다라는 나라를 물론 작은 뭐 캐나다 전체를 돌아본 건 아니지만은 토론토라는 곳을 가서 거기를 보면서 이제 제가 놀란 게 캐나다에는 팀 홀튼이라는 브랜드 하나 그 넓은 캐나다라는 큰 나라가 그 외에는 어떤 패스트푸드 브랜드도 캐나다산 브랜드가 없이 미국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자동차도 캐나다산 자동차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캐나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지? 자연을 파먹고 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가 이제 제가 이해했을 때 캐나다라는 나라의 그 사회는 미국이라는 사회보다는 좀 더 리즈너블해 보였거든요. 좀 더 이렇게 사람 사는 세상으로서 조금 더 괜찮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만이 가지고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자기 온 브랜드인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코퍼레이션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나 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캐나다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한국에서 옮겨 앉으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제가 옮겨 앉았었던 90년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96년에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 와서 있으면서 제 눈에 이제 제일 먼저 띄은 거는 미국의 사범 그 교육대에는 모두 선생님을 해본 경험이 있는 교수들이라는 거. 첫 번째가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교수들이 거의 다 99% 이상이 실제적으로 교실에서 선생님으로 생활을 하다가 하고 뭐 박사학위를 이제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교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서 교실에 있는 리얼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이제 저도 교사 자격증을 했고 또 한국의 교수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교사 경험이 있는 교수들이 그때 당시에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무슨 논문을 하나 쓰면서 제가 그 각 대학의 이제 교원대 같은 데는 초중고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립대학이면서 그러니까 국립인가 공립인가 아무튼 퍼블릭 대학이면서 초중고가 다 있어서 제가 교원대에 들어가서 한번 교수들 프로필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냥 교사 경험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제가 얼추 몇 년 전에 봤을 때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에요. 한 2, 3년, 3, 4년 전. 하여튼 코로나는 나기 전이었는데 그때 한 25% 정도의 교수님들이 교사 경력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이제 그냥 인문대나 이런 자연과학대를 나오신 분들이 공부만 하신 분들이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교수들이 다 교사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교육대 교수를 뽑을 때,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 교수를 뽑을 때에는 반드시 교사 경력 3년 이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근데 교사 경력 3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박사과정을 나오셔가지고 박사과정을 하시고 어쩌면 여기에서
교수 취직을 하고 싶은데 못 하신 분들 중에서 다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것 때문에 아마 못 하시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 또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사를 한 건 아니지만, 혹시나 내가 나중에 대학으로 미국에서 옮겨 앉고 싶을 때 그게 장애가 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것도 하나의 제가 교사를 한 이유 중에, 미국에서 교사를 한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이 이제 하나가 놀라웠고, 이제 두 번째는 한국의 교사들은 승진에 목을 매는 교사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거의 그게 우리가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든지 그 승진 점수 따려고 여름에 막 가서 연수 듣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옛날에 강준만 교수가 하는 인물과 사상에 글을 한번 쓰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2000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썼었는데, 왜냐하면 방학은 선생님들이 좀 쉬면서 또 내년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가져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조차에도 선생님들이 가셔서 그 승진 점수를 얻기 위해서 막 연수를 받고 이러는, 그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또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이제 간간히 제가 한국을 갈 때마다 제가 교육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가서 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 100%의 올인이 아니고 그 외의 것들에 더 신경을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교장이라는 그 프린시플 교장이 부족해요. 학교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교장이 부족해요. 그 교장을 뽑는 라인이.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교장을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선생님보다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매일 생활하는 것보다는 뭔가 리더십을 갖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장을 하겠죠. 하지만은 설사 그 교장 자리가 비어 있어도 그렇게 막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상하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이들하고 같이 교사가 되려고 내가 교육대에 와서 내가 교사가 되었지 행정을 하려고 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그냥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8, 90%. 그죠? 그리고 뭐 교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막 승진 점수를 막 따고 막 이러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교과장이 될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5년 이상 교사 생활, 그 다음에 리더십, 그쪽에 이제 행정을 배워야 되니까 그런 리더십 쪽, 에듀케이셔널 리더십 쪽에 석사 학위 이상 뭐 이런 식의 아주 그런 기본적인 이 눈에 보이는 조건, 그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좋은 선생님이었나 나쁜 선생님, 그런 교사들에 대한 그런 평가도 이제 우리가 테니어를 받을 때 이제 교사들이 뭐라 그러죠? 그 평생 이제 그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종신 보장이 되는 건데, 그거 받을 때 막 그렇게 평가하고 이제 이런 거는 있었어도, 그렇게 뭐 와서 막 관찰을 하면서 이제 한국처럼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간단해도 교장을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물론 교장 선생님은 월급이 많아요. 일반 교사들보다. 미국에는 특히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저희 대학의 총장도 저보다 월급이 몇 배가 더 많다 그래야 될까요? 거의 뭐 어, 네다섯 배는 많겠죠. 일반 저희는, 미국은 또 이 같은 대학의 교수여도 교육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육대가 아니라 대학에 따라서 월급이 다 다르니까, 비즈니스 교수들은 뭐 거의 뭐 일반 그 인문대 교수들의 거의 두 배, 세 배까지 되는 데도 있고, 과에 따라서. 그죠? 교육대도 월급이 낮은 쪽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문대보다 조금 나을까, 뭐 나아도 막 전부 다 그냥 도찐개찐처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다른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대학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대학으로 옮겨 앉으니까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제 받은 질문이, 왜 학과장 같은 거 안 하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승진에 대한 거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교사들을 트레이닝하고 교사 티처 에듀케이션을 위해서 제가 대학으로 왔기 때문에, 교사를 하다 대학으로 옮겨 앉았기 때문에 어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 대학에서 저희 과에서 이제 그 대학원생들 담당하는 그 코디네이터 이제 포지션, 뭐 학점 한 과목 빼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왔고, 그 전에도 또 뭐 다른 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드바이징 하면서 조금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포지션에서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사람이 너무 못해가지고 정말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교수들이. 그래서 어차피 그 대학원 프로그램도 제가 만든 거고, 그래서 한번 할까 막 고민을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쓰고 있고 이렇게 뭐 연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디스트랙트가 되잖아요. 어텐션이 주의가 이제 산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고 이제 치웠거든요. 이게 다른 교수들은 막 저보고 해보라 그러고 막 이런 말. 그러니까 학과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학과장이 행정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과가 좀 어느 정도 크면 그게 100%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과목을 가르쳐도 그거는 그냥 가르치는 거, 서비스로 가르치는 거지 돈을 따로 주지를 않아요. 대신에 과목을 가르치는 의무가 없어요. 이제 대학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과마다 조금씩 다르고, 조금 규모가 작은 데는 학과장 하면서 이제 과목도 한두 과목 가르쳐야 되는 곳도 있고, 뭐 미국도 한국도 좀 비슷하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이 대학으로 옮겨 앉으니까 교수들이 관심이 없어요, 학과장 하는데. 그렇게 올라간다. 이제 학과장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부학장 정도 포지션이 나오면 옮겨 앉을 수 있고, 미국은 어차피 대학의 학과장부터도 100% 행정직이면 학과장도 네이션와이드 설치를 하거든요. 밖에 다 내놓고 설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사람을 뽑아들이는 문화가 조금은 조금 바뀌기는 했었는데, 그전에는 더 강했어요.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레셔넬이 밖에서 들어와야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물 안에 있으면 자기 세상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이 기관을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일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고, 이 리더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이 전체가 다 구성원들이 고생을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전에는 특히나 이 아카데미아는 리더가 뭐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뭐 교수들이 어차피 333 해서 티칭하는 거 3분의 1, 연구하는 거 3분의 1, 그다음에 이제 3분의 1은 대학의 서비스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교수들이 프리랜서 같은 잡이거든요. 여기서는 한국은 이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있을 때 나가고 뭐 자기가 100% 사무실에 우리는 그걸 갖다 무슨 연구실이라고 안 불러요. 대학에 있는 그냥 오피스라 그러지. 그럼 거기에 가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집에서 하죠. 그런 멘탈 워커들은 뭐 연구를 한다든지 논문을 쓴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집에서 하고, 이제 학교 갈 때 그래서 교수들한테 이제 오피스 아워를 두거든요. 학생들이 혹시 찾아오면 공식적으로 교수가 몸이 그 사무실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워크인으로 와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학생들이 교수한테 질문을 할 수 있게, 그거는 교수하고 약속을 안 하고 미리 예약을 안 하고 올 수 있는 그 오피스 아워, 편안하게 들락거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두는데, 그때만 저희가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에 나가고 그때 나가고, 그 외에는 교수들이 뭐 안 보여도 누구 하나가 터치를 안 하고 이 사람 왜 이렇게 대학을 안 나오냐 어쩌냐 이런 말을 안 해요. 어차피 교수들은 다 그 결과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 이제 승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죠. 이거는 안타까운 건데, 저는 그렇게 비교를 하면 미국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선생님 되는 게 좋아서 아이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선생님이 정말로 됐다면은, 왜냐면 모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설사 마음에
특별하게 큰 의미를 안 두고 교사가 됐어도 물어보면 당연히 아이들이 좋아서 선생님이란 직업이 좋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우리가 잘 가르치면 또 이 아이들이 나가서 또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저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걸 보면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100%가 이 선생님의 모든 마음과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 있지를 않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아이들보다는 학부모의 눈치를 더 보게 되고 교장 선생님의 눈치를 더 보게 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할 사람들이니까 물론 학부모님은 평가할 사람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아직 아이기 때문에 많이 잘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학부모님한테만 불만이 안 나오고 학부모님들만 괜찮으면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너무 제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선생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이제 어느 한 사람을 제가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저의 이제 경험과 저의 이제 통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회에서 그리고 안타까움과 그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 제가 알게 됐던 거, 그러고 또 제가 어느 쪽을 더 좋아하게 됐다는 거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이제 미국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슈들은 이제 제가 영어로 이렇게 제 수업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강의를 퍼블릭을 향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그런 강의들을 들어보면 미국 선생님들은 그렇게 막 승진의 목을 메고 이러진 않지만 다들 잘하고 싶어 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 선생님들이 참 많고 한국 선생님들은 제가 봤을 때 능력은 넘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한 절반 이상이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한국 문화니까요. 회사에 들어가도 내가 그냥 어느 직책에 있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재밌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승진과 보수와 이런 것들이 따라오면 되는데 이제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면은 건강하지 않은 사회잖아요. 내가 굳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내가 교수를 하고 내가 교사를 하고 그죠?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내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래도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재밌고 그 재밌다는 말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꼭 뭐 어릴 때부터 제가 꿈꿨던 일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특수교육 쪽에서 제가 일을 할 거라는 거는 제 인생의 30대까지 없었어요. 그를 대학원 그 박사로 이렇게 옮기면서 미국에 와가지고 특수교육 쪽을 이제 어느 교수가 저한테 굉장히 잘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제 첫 마디가 저는 거기에 소명의 의식이 없다고. 그거는 다 이렇게 소명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분야.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교수님이 저에게 한 첫 마디 대답이 특수교육은 소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사가 필요한 거다. 특수아이들이나 일반 아이들이나 그냥 학생들이다. 그래서 교사는 그냥 가르치는 거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단지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냐, 이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냐 차이지. 교사로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생활하는 게 좋은 거는 그냥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한 대 이렇게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구나. 소명이라는 말에 벌써 내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불쌍한 아이라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감정적인 거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다 넣고 있었구나. 그래서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수교육으로 이제 옮겼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큰 이유가 그분 말씀이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특수교육이 한국의 미개척 분야니까 괜찮고, 미국에 남아 있어도 특수교사들이나 그러니까 교수 그분은 이제 제가 박사를 하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특수교육 쪽에 교수나 교사가 많이 부족하니까 미국도 괜찮다 이렇게. 그러면 한국에서 제가 그렇게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옮겨 앉은 거야. 왜? 소명의식이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거라니까 그 말이 맞구나 그러고 이제 옮겨 앉은 건데
옮겨간 건데 이제 뒤늦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그 지적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학교 공부를 가르친 거잖아요. 제가 하는 일은 똑같았어요. 여전히 공부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아이들에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학원에서도 가르치고 이런 게 아이들에게 학과목을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교사 자격증은 중증 장애나 그다음에 이제 말단 장애나 똑같이 제가 두 군데를 다 했지만 중증 장애 쪽은 제 쪽이 아닌 거예요. 그게 희생정신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어떤 모럴이나 이런 거에 윤리의식에 의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조금 더 안타까웠어요. 그 아이들이 90%가 넘는 아이들이었고 미국에서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90%가 넘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조금만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왜 못 배우는가를 조금만 알아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학교 교육에서 실패해서 그냥 영원히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제가 그전에 대학을 떨어진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첫 낙오자 같은 그 느낌.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내가 그냥 앞에 그냥 커다란 철문이 하나 딱 막아선 것 같다. 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넌 아니야? 그러고 이렇게 또 그게 이제 저는 대학 실패가 저에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밀 수 있을까, 밀어서 다시 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철문이 저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실패했을 때는 그 문이 그냥 문이었는데 두 번째 재수를 하고 또 떨어졌을 때는 느낌이 철문이었었어요. 그 거대한 철문이 나의 인생 앞에 이렇게 뚝 떨어져서 콱 막고 있는 느낌.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 철문을 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 의미에서 제 인생의 철문은 미국에 와서 조금씩 조금씩 열린 케이스인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일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한국에서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서 매일같이 제가 제 일기장에 쓴 게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 인생이 나는 어릴 때 꿈꿨던 인생이 어른만 됐다 하면 제가 막 날아서 그냥 막 헤엄치 막 마음껏 그럴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턴아웃이 됐구나. 그 좌절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어. 뭔가 만족되지 않은 그런 거. 하여튼 이야기가 이제 계속 사이드로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한국 선생님들 이야기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한국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대학에서 티칭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교육대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어 대학도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에서 실제적으로 교사 경력이 없는 분이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선생님들이 옳지 못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래서 왜냐하면 선생님이 되는 데 있어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죠?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직스,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영어든지 역사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과 일반 인문대 아이들하고는 다른 게 이 친구들은 지식을 배우면서 그 지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냐면 understanding, knowledge and skills라 그래요. 그죠? knowledge는 기본으로 배우고 그다음에 그걸 뭐예요? 티칭으로 가르칠 수 있는 스킬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을 그렇게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제 내가 교사 경력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화학과 교수인데 내가 화학 선생님이 될 교사들을 지금 트레이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교육대에 들어와서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에 사범대에 들어와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가르치면 이제 저같이 화학을 지지리도 못했던 이런 학생들이 머리가 나쁘지 않은데 왜 화학을 못할까? 화학이 왜 과학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낯설을까? 왜 수학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낯설을까? 그런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교수가 미리 연구를 해서 교사들에게 너희가 나가면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 수업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미 아이들은 마음속에 셧다운이 돼 있을 수 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네가 이 아이들이 화학 그러면은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고 과학이니까 이랬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너가 문을 열어줄 수 있나.
그죠? 고런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나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겠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가, 저는 이제 제가 한국 사회 전체에, 교육대 전체에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제발 이 승진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승진을 없애고, 물론 이제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선생님이라는 명예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 저기 선생님들이라는 명예,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그 명예, 그리고 해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가 바뀌면서 월급이 올라갈 때 그냥 똑같이 올려주면, 그죠? 꼭 승진을 해서 성과급이 막 더 가고, 막 승진을 하면 뭐가 더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미국처럼 이렇게 스케일, 그 월급 스케일, 샐러리 스케일에 따라서 해가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 다음에 이제 테니어가 되면은 한번 껑충 뛰고, 이제 교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이제 조교수로 들어갔다가 부교수 될 때, 부교수 랭크가 올라갈 때 한번 뚝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테니어 받으면서 이제 할 때 딱 올라가고, 그다음 정교수 될 때 또 딱 한번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1%가 올라가든 2%가 올라가든 해마다 올라가는 퍼센티지는 그 대학에 다니는 모든 사람한테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월급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이게 액수가 크게 올라가겠죠. 뭐 1%가 1억의 1%와 5천만 원의 1%는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이 월급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하면서 이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연수를 받고, 이제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잖아요. 연수라는 게 아이들을 좀 잘 가르치기 위해서, 왜 아이들이 이렇게 라이팅을 못하는지, 아이들이 왜 읽기가 떨어지는지, 아이들이 왜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이런 걸 가지고 연수를, 아이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좀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 지식도 있고 그다음에 경험도 많고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연수를 한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여름에 피곤한데, 아니면 저기 학교 다 끝나고 또 가셔서 연수받고 이렇게 하면서 별 이렇게 뭐 아이들 가르치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 연수들. 근데 아무리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연수를 한다래도 선생님이 이것이 내가 교감이 되는데, 교사가 되는데 이게 하나의 그냥 발판 역할 때문에 내가 한다 그러면 그건 큰 의미가 없죠. 그죠? 마음이, 인텐션이 중요하잖아요. 이 아이들을 내가 조금 더, 이 못 배우는 아이들, 도대체 집이 가난하다 그래서 왜 애들이 못 배울까? 이 집이 가난한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집이 잘 사는 아이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럴까? 그죠? 그 다음에 아이들의 IQ가 좋은 아이들과 IQ가 나쁜 아이들은 도대체 뭐가 이런 IQ의 차이를 만들까? 그럼 왜 도대체 이 IQ가 좋은 아이들은 공부를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아니, 한 번만 읽으면 쫙쫙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왜냐면 열심히 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저처럼 열심히 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성과가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도대체 초점이 뭐가 바뀌어서 그럴까? 그죠? 그럼 선생님들이 그런 걸 하나씩만 탁탁 집어줘도, 요 3만, 어떻게 주의가 산만하지만 똑똑한 아이들은 딱딱딱딱 잡아서 아이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역할들을 이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받는 거는 너무너무 좋죠. 그죠? 그런데 그 외에 그런 어떤 사회에서의 교사로서, 내가 교사가 돼서 아이들과 생활을 하겠다고 교사가 됐는데, 이제 뭐 우리 옛말에 뭐 제사 버르는 떡밥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표현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교사가 되어서 거기서 자기가 클래스를 올려가서 그 외에 밑에 이제 교사들을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거가 더 목적이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거대한 교육이라는 나라의 그 교육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의 이제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런 어떤 이렇게 자꾸 힘 있는 직업 자리로 올라가는 거가 굉장히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그 성공의 기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문화는 미국에서 들어온 문화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옛날 이제 그 양반들, 그다음 관리들 뭐 과거 시험 봐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라의 이제 녹을 먹는 직업으로 올라가던 그런 문화,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의 그런 문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좀 생각을 다시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선생님들을 정말로 수업에 신경을 쓰고 아이들한테 신경을 쓰는 선생님들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교장을 하고 그러면 교장이 이제 미국에서는 교장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 행정직들을. 왜냐하면 한국보다 문서가 별로 없어서요. 미국은 문서, 저는 이제 한국 분들하고 일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 한국은 뭐 문서 작성하다 다 끝나더라고요. 교사들이 저희 대학에 연수를 오는데 그 문서 작성이 어마어마. 그걸 저보고 계속 보내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돈만 클리어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돈을 예산에 따라서 쓰고 나면 뭐에 썼다는 것만 보고를 하면 되지, 그걸 왜 썼냐, 얼마를 썼냐, 뭐 어디에 썼냐, 이렇게 자세하게 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예산에 썼으면 거기에서 뭐뭐뭐에 썼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돈을 먹지 않고 영수증 처리를 해서 그냥 보고를 하면 끝나는 거. 엑셀에 그냥 보고를 하면 끝나요. 근데 이제 뭐 그 한국에서 오셨던 그 장학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를 100원만 남아도 1000원만 남아도 그 1000원을 왜 안 썼는지에 대한 경위서 작성하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어떤 그런 거를 조금 이제 한번 다시 물론 지금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기는 했지만은 조금 더 다르게 이제 해서 정말로 행정에 기술이 있고 행정하는 걸 잘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이 메타 커그니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커그니션 이상의 그죠? 그게 좋아야 되는 그 분들 고등 인지 능력이 좋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야 전반적인 거를 통찰해서 그 전체 조직을 볼 줄 알고 사람도 볼 줄 알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의 교장 선생님들은 굉장히 바빠요. 왜냐하면 미국의 학교 조직에는 여기에는 학교에 한국에서 하는 서무실이라는 데가 없어요. 재정을 담당하는. 그것을 다 교장 선생님 선에서 해요. 그럼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있고 학교에 세크리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비서라 그러지만 세크리터리가 사실은 사무 보는 사람들이죠. 비서, 교장의 비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누구의 비서는 어시스턴트라고 부르지 그분들을 비서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러면 세크리터리는 그냥 이렇게 사무 보는 이제 그 분들인데 그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세크리터리가 몇 명이 있는데도 몇 명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재정 담당 세크리터리가 있어서 그 세크리터리가 이제 그 행정 그 무슨 뭐 학과장이든 교장이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교장들이 굉장히 바빠요. 근데 한국을 갔더니 교장 선생님들이 안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교장 선생님은 디시전 메이커라는 거예요. 결정하는 일만 하신다는 거야. 보고가 올라오면 그걸 보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니 저라도 기를 쓰고 교장이 되려고 그럴 것 같아요. 모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일들은 선생님들이 다 하시고 그래서 교감 선생님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그게 올라오면 교장 선생님은 그거를 결정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 그죠? 물론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어마어마한 책임은 그 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에 대한 그 책임은 교장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의 책임이 무거운 거지 실제로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처럼 아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막 미국의 이제 교장 선생님들처럼 막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뭐 이렇게 하고 학교 전반적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사무실에서 하는 일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하는 모든 그런 문서 작업, 뭐 공문 작업 이런 그런 일들을 이제 미국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공문 작업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교감 선생님들이 이제 몇 분 계시니까 그중에 한 교감 선생님 아이들 문제 아들 담당하는 교감 선생님 또 뭐 엑스트라 커리큘럼 뭐 이런 거 담당하는 교감 선생님 또 이제 뭐 이렇게 나눠는 지지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의 그 장은 결정권자이지 인 것도 있지만 이제 대학은 조금 달라요. 대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들이 이제 결정권이 더 있고 학과장은 그 대표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그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들의 관계에 대한 문서 작업 외에는 선생님들에게 책임이 없어요. 학교 뭘 담당하는 만일에 이제 코디네이터나 뭐가 이제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학교에서 뭘 해야 된다든지 커리큘럼을 새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제 한 선생님을 이제 맡기겠죠. 그 선생님을 뭐 잠시 이제 그 해에는
반을 안 맞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티칭에 이제 관여를 안 하고 이렇게 그거는 이제 1년 뭐 1년짜리 6개월짜리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만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문서 작업을 하고 공문 작성을 하고 막 학교에 그 모든 행정적인 것들을 선생님들이 그 작업을 다 하고 이러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승진도 하나, 그다음에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맡겨서 선생님들이 100%를 아이들한테 다 신경을 써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아이들 그 몽둥이 하나 가지고 선생님이 다루던 그런 시절의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선생님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아이의 숫자가 너무 많을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50% 60% 이상을 그런 일에 관심을 뺏기고 아이들한테 남는 그 시간은 그냥 30% 40% 이렇게만 되니 아이들한테 존경을 못 받는 선생님, 뭔 선생님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만을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수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전반적인 대수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선생님들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이 작업을 그리고 충분하게 선생님들에게 승진 이상의 보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그러면 선생님들이 설사 지금의 이제 선생님들이 가지는 월급과 이제 뭐 그 뭐죠 퇴직 후에 그런 거를 다 따지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을 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교대는 사대가 인기가 있고 선생님 직업이 인기가 그러니까 직업이 인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100%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 자기가 올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선생님들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에서 선생님들을 좀 자유롭게 놔주면 지금 공문서 작업을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공문서 작업이 많은지 그것도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렇게 많은지 정말 너무 미국 사회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 뭐 교육부 장관이든 어떤 분이든 어느 정도까지의 라인이 올라가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전반적인 그 초중고 이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한번 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